올 10월부터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중개라는 일이 집 한 번 보고 계약서 하나 쓰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한 채를 사고 팔고 전세 놓고 얻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는 그 비용 치고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져가는 부동산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 민생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직원인 대학생 김윤진. 저는 정유림 기자입니다. 아니 근데 선배를 왜 갑자기 호출한 것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요새 뉴스를 봤는데 복비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복비 내용도 아니고 복비에 대한 여러 논쟁거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도대체 어떤 논쟁인지 정말 궁금해서 선배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궁금하지? 네. 마침 내가 얼마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했거든?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 시민들은 이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거리로 나와 물어봤습니다. 집 한 채를 사고 팔고 전세 놓고 얻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는 그 비용 치고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걸로 제가 돈을 벌 게 아니잖아요. 좀 청년들에게는 월세를 또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복비까지 낸다고 하면은 그게 아무래도 저렴해준다고 해도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VCR 보니까 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부동산 복비 관련된 이제 기사나 커뮤니티 관련된 댓글만 보더라도 이제 화들이 많이 나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댓글들이 몇 개? 잠깐 집 보여주고 계약서 도장 찍고 끝인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정부는 안심하고 부동산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이런 것도 보이네요. 궁금한 게 이제 대학생들은 복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어때? 일단 대학생인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이에요. 이게 복비가 비싼 건지 아니면 싼 건지 뭐 내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저랑 되게 비슷한 반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또 요새 혼자 이제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 없이 혼자서 집을 보러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약간 복비를 좀 바가지 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우려나 걱정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선배 요즘에 부동산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복비도 좀 올라가게 됐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 같은 것들이 이런 올라간 복비에 대한 그런 정부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바로 그거야. 근데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부동산 복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좀 알아봐야 돼. 이제 복비는 말하자면 이제 집값에 연동이 돼서 계산이 되는 거야. 이 집값에 요율이라는 걸 곱해. 근데 이 요율을 개편한 것이지. 이제 개편된 제도를 보면 집을 사거나 팔 때는 6억 원 이상 거래부터 또 임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요율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9억에서 15억 원 사이 구간은 좀 더 세분화가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8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8억 원짜리 집을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치면은 원래로 따지면 요율이 0.8이었기 때문에 640만 원을 복비로 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제도가 개편돼서 요율이 0.4가 됐어. 그래서 이제 320만 원만 내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50%가 깎이고. 그래서 반값 복비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래서. 이 반값 복비, 제도가 개편됐는데 이 제도 개편된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 들어봤습니다.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들끼리 조금 경쟁도 더 하다 보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일정한 정액제로 기준이 좀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소비자들도 내가 어떤 집에 돈을 들어갈 때 얼마 정도 돈을 내고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가 개편됐지만 소비자들은 아직도 좀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 보면은 이제 단일요율과 정액제라는 것인데 이제 집값에 상관없이 구간을 정해두지 말고 단일요율로 가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뭐 50이면 50, 100이면 100 이렇게 정액제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복비나 뭐 집값이 오르고 비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중개 서비스를 받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근데 복비가 줄어들면 공인중개사 분들의 반대도 굉장히 셀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맞아. 정확한 지적이야.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VCR 보면은 저게 지금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한 당일이거든요. 제가 부동산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불 꺼진 것들 많이 보이죠? 저렇게 문도 잠겨 있고 휴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서 좀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고 너무 올라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적던 많던 딱 몇 % 받아라. 그렇게 하면 저희도 중개보수 말씀드릴 때 뭐 정말 사정해요. 중개라는 일이 집 한 번 보고 계약서 하나 쓰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뭐 죽을 맛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지금 가게세 내는 것도 빠듯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거래가 이제 워낙 절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복비를 이제 협상하는 것도 일이다 보니까 정액제로 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코로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국민들이 워낙 이제 집값이 올랐으니까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관해서는 협회에서도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2억에서 9억 원 사이 구간 있잖아. 이 사이 주택의 요율을 바꿔버리면 생계에 큰 타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좀 많은 품이 드니까 좀 기회 비용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도 만족을 못하고 공인중개사분들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자면 고정요율로 이제 가버리면 시장에서 경쟁이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 어느 정도 사정들을 고려해서 제도를 개편한 건데 지방에 따라서는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좀 조율을 해보겠다. 이런 의견들을 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 서비스도 좀 어느 정도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방안들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비가 이렇게 많이 비싼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런 궁금증이 들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의 요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우리나라 요율 같은 경우는 이제 0. 몇 프로 이렇게 가잖아요. 0.2%, 0.3%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이런 경우를 보면은 최저가 뭐 2%, 최고는 10%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중개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뭐 법률 자문을 해준다든지 좀 더 복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도 좀 올라가는 것이고. 소비자랑 중개인 간의 중개료 인식 차이가 지금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중개 서비스를 지금보다 질적으로 확 개선시켜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한 해결책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중개 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개인 사무소가 합동 사무소나 중개 법인으로 바뀌면서 중대형화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진, 이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어? 네,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코너에서 최대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톡이었습니다.